네, 안녕하십니까. 가슴명상센터 원장 하트러브입니다. 지금 이제 시크릿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와 또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똑같이 봐도 왜 표현이 다를 수 있잖아요. 같은 내용을 가지고. 그냥 이제 내용적으로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트러브님처럼 표현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가슴명상의 세계는 시크릿은 밑에 어떤 아주 깊은 원리보다는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얘기하고 있고요. 깊은 원리는 또 다른 곳에서 깊게 좀 들어가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그걸로 보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좀 실전용으로 좀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다시 한번 이제 잊어먹었을까 봐 얘기를 드리면, 모든 출렁임은 그 수면 위로 올라가 있는 부분과 수면 밑으로 내려가 있는 물결을 전부 그런 걸 전부 더하면 항상 제로를 지향하고 있다. 돌멩이를 던지기 전 물이 고요히 있을 때와 출렁일 때 시각적으로 보면 다르지만 그 수학적으로는 항상 제로다. 전부 더하면 출렁임을 전부 더하면 전부 제로다. 그러니까 이것은 출렁임을 이제 풍요와 빈곤으로 물이 수면보다 위로 올라가 있는 걸 풍요로 하고 밑으로 꺼진 부분을 빈곤이라고 그런다면 풍요와 빈곤은 전부 더하면 제로가 된다. 그래서 항상 동시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빈곤 속에서 허덕일 때 이 세상이 전부 빈곤뿐이 없을 때 사실은 우리 다른 차원에서의 풍요가 있다. 빈곤이 있다는 걸 풍요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어떤 그 좀 플렉시블한 사고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 이제 풍요와 빈곤 중에 두 번째 시간에서는 어느 게 더 고차냐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대통령과 거지 중에 어느 게 더 고차냐 했을 때 대통령이 더 고차인데 그 원리를 따져보면 이 현상 세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 세계에서는 뭐 거지와 대통령 차이가 없죠. 네, 현상 세계에서는 거지는 대통령이 될 수 없어요. 즉각적으로. 그렇지만 대통령은 자기 맘만 먹으면 하야 해버리고 내려와서 광화문으로 자기가 들어가면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사고 실험이라고 그러는데 생각으로 실험해보는 거죠. 했을 적에 훨씬 더 그 대통령이 이제 고찰하는 걸 수 있어요. 그렇듯이 이 풍요와 빈곤도 그 가난한 사람은 갑자기 부자가 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풍요로운 사람은 자기가 다 내려놓고 이웃에게 다 기부하고 갑자기 거지가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풍요가 더 고차인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그 고차는 우리의 이 3차원 세계와 영성 세계 봤을 때 영성 세계는 이제 1차 이론적이고요. 그 현실 세계, 물질 세계는 그 3차원적이잖아요. 이원성이죠. 이론성과 이원성. 그래서 이원성에서는 상극성, 양극성을 갖지만 이론성에서는 절대적인 이론성만 갖기 때문에 풍요만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풍요가 더 실제고요. 그 상대적인 빈곤은 환영인 거예요. 물론 진실 차원에서는 풍요, 빈곤이 둘 다 환영인 거예요. 그러나 영성적 차원에서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풍요가 이론성의 세계에 있는 거고 이 풍요가 이원성의 세계로 내려오면은 그 반대 극성인 빈곤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풍요는 이론성에도 있고 이원성에도 있지만 빈곤은 이론성에는 없어요. 이원성의 풍요의 반대 극성으로 있을 뿐이에요. 이론성에서는 그 빈곤은 사라지고 풍요만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천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 인문학적 표현으로는 원리적으로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고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런데 그 더 실제적인 게 풍요이기 때문에 빈곤은 이제 그 환영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가 환영에 대해서 갖는 것이 그것이 권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슴에서 권능을 가지면 우리 이제 그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이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슴은 이론성이고 영적 가슴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리적 가슴이 아니고 머리는 이원성인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더
고차원의 존재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머리로 살 때는 이제 빈곤을 경험하면서 빈곤을 타파하기 위해서 머리를 쓰다 보니까 우리 이제 인류 차원에서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우리 사고를 개발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생각 능력을 개발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가슴의 시대가 왔을 때 머리의 시대에서 개발해 놓은 이 사고만큼 우리 가슴에서 찾았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고의 개발이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장치로서 빈곤이 들어오는 건데, 이거는 인류 전체적인 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개인적 차원에서는 괴롭지요. 이 빈곤에 너무 오래 시달리고 아주 극한적인 빈곤으로 떨어지면. 그래서 오늘 이제 풍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시크릿을 지금 이런 원리를 얘기하지만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가슴 명상을 안 배운 사람들은 전부 머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빈곤이 더 풍요보다는 더 친근한 머리에서 하기 때문에 이 풍요를 창조하기가 참 힘든데, 가슴 명상을 배우시고 이 두 가지 가슴 명상에서 중시하는 명촉과 영적 가슴만 알면, 영적 가슴 안에는 빈곤을 모르거든요. 풍요만 있기 때문에 일부러 뭐 빈곤을 쫓아내고 풍요를 갖기 위해서 막 뭐 새 차를 샀는데 거기서 막 새 차 안에서 막 새로 산 가죽 그 시트 냄새를 맡는 뭐 이런 인위적인 노력을 안 해도 돼요. 그냥 풍요로 그 자체로 있는 거지.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풍요인 거예요. 뭘 가죽 시트 냄새 맡는 게 아니고요. 인위적으로. 그래서 저절로 이제 시크릿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로는 또 뭘 얘기를 하려면 이런 이제 그 원리들을 알 때 이제 오늘까지 하면 세 번째에서 이제 마감을 하려고 그러는데, 요거만 알아도 이제 혼자서 시크릿을 원리와 실용적인 면에서 다 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 꿈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드는 건데, 꿈 꿀 때는 보면은 거기서도 이제 그 바깥 외부 환경이 나오잖아요. 뭐 물도 나오고 뭐 개천도 나오고 꽃도 나오고 뭐 바위도 나오고 뭐 짐승도 나오고, 하여튼 뭐 상황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꿈을 꿀 텐데, 오늘 이 화면에 띄운 게 이제 이게 이제 꿈인데요. 주제가. 그런데 깨어나 보면은, 잘 보세요. 깨어나 보면 그 꿈 속에서 있었던 내가 아닌 외부 환경도 전부 그게 나의 의식이라는 거를 알 수 있죠. 꿈속에서 내가 쳐다봤던 모든 것이 내 의식이 만든 거잖아요. 꿈 깨어나고 나서 이렇게 그걸 객관적으로 좀 이렇게 분석해 보면 꿈이라는 거를 하다못해 거기서 나를 죽이려고 덤벼들었던 그 흉측한 꿈을 꿨다고 했을 때, 나를 뭐 이게 해하려고 뭐 덤벼들었던 어떤 그 상황이 있다 그러면, 그 상황도 그 칼을 들은 그 범인도 사실은 내 의식이잖아요. 그렇죠? 꿈에서는 분명히 그건 내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꿈 깨어나고 보면 거기서 내가 아닌 나를 심지어 해하려고 했던 그 강도라고 하더라도 그것도 다 내 의식의 또 다른 의식의 하나란 말이에요. 전부 나란 말이에요, 그게. 아시겠죠? 왜냐면 우리 꿈은 물질 세계의 또 나의 세계거든요. 이쪽은 좀 더 물질화되어 있고, 그쪽은 좀 더, 에너지화되어 있는 것 뿐이지, 마치 물과 얼음처럼 뭐 사실은 뭐 H2O는 변함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꿈에 나타나는 건 다 나은 거예요. 그러면 이 현실 세계에서 나타나는 것도 그러면은 그게 깨달은 사람들은 이 현실 세계도 꿈이라고 그러는데, 깨달은 사람과 못 깨달은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그냥 가볍게 얘기하면, 깨달은 사람은 이 현실 세계를 꿈이라고 그러고, 못 깨달은 사람은 이 현실 세계를 나하고는 다른 외부 객관적 현상으로 그냥 이해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깨달은 사람이 더 진실에 가까운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현실도 꿈이라고 본다면 이 현실에서 펼쳐지는 것도 다 나란 말이에요. 내 의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일체 유심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빈곤을 겪는 건 뭐예요? 외부 세계가 전부 내가 아니라고 할 때 빈곤 겪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은 영성적으로 풍요를 갖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가슴 명상을 모르시는 분들이 그냥 그 이 마음으로 그 풍요를 갖는 방법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차이를 좀 아시고 들어주시기 바래요. 그러면 이 바깥에 있는 것도 다 나란 말이에요. 저 바깥에 있는 63 빌딩도 그 다 내 의식의 나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그거를 모 그룹의 건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떤 사람은 저렇게 높은 빌딩도 갖고 있는데 나는 집 한 채도 없다. 이렇게 되면 이제 빈곤 의식이 들어오는 거지만 그 바깥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나라고 봤을 때 내 의식 안에 있는 내 의식이 만들어 놓은 거라고 그럴 때 빈곤함을 느낄 계제가 없잖아요. 다 난데. 그렇죠? 꿈과 현실이 원리적으로 현상적으로는 좀 다르게 느낄지 몰라도 원리적으로 같은 거거든요. 꿈에서는 완전히 그 다 내 의식에서 만든 거는 여러분들이 그 부인을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실도 깨달은 사람들은 전부 다 이게 꿈이라고 그러면 이 현실도 바깥에 보이는 게 전부 다 내 의식의 출현이라고 보실 수 있잖아요. 63 필터부터 롯데 빌딩 뭐 103층인가요? 뭐 거기까지 다 내 의식이 뿌려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다 난데 다 나가 다 낫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이 재밌죠?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내 거고 다 나고 그 다 나가 또 다 나은 거예요. 낫는다 이 말이에요. 다 나가 다 나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을 내가 되게 영성적인 말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세상이 다 내 의식이고 거기 있는 게 다 나가 다 나은 거라고 그러면 이 빈곤이 사라지고 풍요로움이 이제 가슴으로 들어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실제 이렇게 느껴져요. 그 다음에 그 다 나고 이게 이제 꿈을 놓치면 안 돼요. 꿈속에 있는 현상이 다 나듯이 이 현실 세계도 다 내 의식이 드러낸 것이다 라고 하면은 그러고 내 의식이 이게 다 나은 거다라고 하면 다 나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다 나고 그 다 나가 다 나은 것이다 이 현실계는. 그러면 이제 다 내 거니까 풍요로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 풍요 속에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풍요 속에 고유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풍요 속에 고유가 있다고요. 그러면 풍요 속에 있는 고유를 찾아 쉬는 거예요. 그러면 왜 시크릿에서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무슨 바라는 게 있으면 그 기도하고 간절히 소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모든 걸 놓고 쉬어라. 그러면 이루어진다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이 쉬는 것은 풍요 속에 있는 고유를 낚아채 가지고 그 고유 속에서 이제 머무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요일날 쉬으셨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쉴 때 이제 현실 속에 다 이제 그 이루어지는 그 이제 시간대가 되는 거예요. 현실에서 나타나기 위한 시간대가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쉴 때. 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의식이라고 그런다면 우리가 일을 하다가 현실에서 일을 하다 중간에 쉬면 불안하잖아요. 근데 일을 다 마치고 쉬는 거는 어때요? 아주 릴렉스되고 기분 좋잖아요. 일 다 끝내놓고 샤워 한번 하고 나서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고 이제 소파에 이제 이렇게 앉아 있으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식의 세계도 똑같은 거예요. 풍요를 내가 느끼고 난 다음에 이제 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식 세계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다 풍요로운 상태로서의 작업을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쉰다고
그런 그 원리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일을 끝내지 않은 상태에서는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쉰다는 거는 풍요로운 작업을 다 해놓은 다음에, 예, 그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 쉬기 때문에 이 무의식의 세계에서는 그 풍요로운 상태를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현상계에다가. 이런 원리예요. 자, 그래서 요 세 가지만 지금까지 이제 세 번째인데 이 세 가지 원리만 알아도 어떤 책을 보던 뭐 어떠한 그 다른 또 사이트 가서 이런 걸 보더라도 이 원리를 벗어나는 게 없어요. 근데 단지 이제 그쪽하고 이제 가슴 명상하고 차이는 그 첫 번째, 두 번째 시간까지 뭐 세 번째에서 이것도 또 가슴을 하면 더 좋은데 다른 사이트에서 하는 건 머리에서 하는 거고요. 가슴 명상에서는 기본적으로 빈곤을 모르는 가슴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머리는 기본적으로 전기를 쓰는 거고, 영적 가슴은 자기장을 쓰거든요. 자기장은, 이거는 끌어당기는 그 자석적인 힘이 있다고요. 근데 전기는 끌어당기는 것보다는 이원성이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양극성이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는 항상 그 분석과 그 빈곤과 부족함이 머리에서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시크릿을 제대로 하시려면 머리에서 오랜 시간 고생하는 것보다는 가슴 명상을 제대로 익히셔가지고 풍요뿐이 모르는, 머리에서는 거꾸로 얘기하면 빈곤뿐이 모르거든요. 풍요로운 가슴에서 이런 시크릿의 이 지금까지 설명한 원리를 알고 행하시면 그냥 그 우선 마음 자체가 편안해지니까요. 그 바깥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러면서 바깥의 상황도 이제 변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 번째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더 여러분들의 가슴과 가까워지고 친해져서 시크릿을 넘어서 깨달음의 존재까지도 우리 존재의 중심인 가슴에서 이뤄나가시길 바라면서 현실적인 문제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의 도움이 되고자 시크릿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